반갑습니다. 문쌤 국어 논술 문세호입니다. 오늘은 손노특강 개념학습 9강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이라고 하는 소설을 볼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 작품을 한번 좀 출제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이 작품이 왜 출제가 안 됐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의아하죠. 아마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본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치? 그 소설과 더불어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1960, 70년대의 사회적 현실을 갖다 고발하고 있는 약간 알레고리 상징성이 강한 그런 작품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좋은 소설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우상의 눈물이 한 차원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인물들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상징성이 좀 더 강합니다. 음, 그런 점이 조금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작품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문제 풀 건 아니니까 그쵸? 줄거리를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서술자가 되는 것은 이제 나이고요. 나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나의 캐릭터가 되게 하여튼 읽어볼게요. 봐요. 제수파가 있어요. 제수파. 조폭은 아닌데요. 옛날에는 그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데 어, 그 어디 그 뭐 단대 가서 공부할 데가 없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그 남아서요. 그 유급되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겪지 못한 일이라서 그래서 학교에 재수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3 애들하고 고4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폭행을 당합니다. 이 재수파를 이끄는 이 일진 대빵이 기표예요. 얼마 후 이 담임도 아주 그 묘합니다. 저 담임. 약간 그 빅브라더 같은 느낌을 줘요. 어, 그 큰형님이죠. 탁 뒤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밑에 애들을 싹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관철시켜내는 그런 담임으로 나와. 그래서 마지막에 담임의 그 대사도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거든요. 이 새끼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반장을 맡길 테니까 학급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나는 그걸 갖다가 거절을 해요. 대신에 자, 임형우라고 하는 친구를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자, 반장이 된 형우와 담임은 재수파를 해체시키고 기표를 몰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다. 어? 마치 그 무슨 서스펜스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형우는 기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아래 또는 표면적으로 그거예요. 자,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공존을 해요. 이 소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되게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를 줍는다는 명목 안에 커닝을 주도하지만 커닝이 되게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건데 의도는 좋은 거, 그러니까 수단은 나쁘지만 의도는 좋다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그랬는데 기표 입장에서 보면은 으이씨, 열받잖아. 나를 완전 바보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수파들 애들을 시켜가지고 린치를 가합니다. 그러나 형우는 기표를 고발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 기표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기표만 점점 소외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수파가 와해가 되고요. 형우와 담임은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밝히고는 모금 운동을 해요. 어, 이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이 막 알려지면서 신문에도 나게 되고 또 신문에 나니까는 이제 신문 기사를 읽은 어떤 영화 제작자가 와서 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영화로 만들고 싶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진이었던 기표 졸라에 싸가지 없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이랬던 기표가
일순간에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착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애들이 원래는 자기만 보면 무서워서 덜 떨고 그랬거든. 근데 애들이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정을 해요. 불쌍한 듯이. 저 새끼 되게 불쌍한 애야. 이렇게 보니까는 와, 이거 진짜 미치겠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교생을 다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폭력이 가하는 힘, 그 폭력이 어떤 그 처절성,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편지를 남기고 좀 가출을 해버려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나 무섭다. 뭐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보았고요. 자,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 해설, 문제에 있는 보기를 잠깐 볼게요. 자, 우상의 눈물은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이고요. 합법적인 권력의 폭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력인 거죠, 폭력. 폭력인데 누가 법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법을 쥐고 있는 자가 하는 폭력은 합법적인 거예요. 법을 쥐지 않은 자의 폭력은 불법적인 거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일상에서 보면 그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다 불법 파업이잖아요. 왜? 노동자들이 법을 쥐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사장이라든가 임원진들이 노동자들 막 함부로 해고시키고 막뭐 이러면 이게 다 합법적인 게 돼버려요, 그렇죠?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한 폭력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폭력인 겁니다. 주로 이제 기표나 제수파 애들이 나나 형에게 가하는 폭력 같은 것들인 거죠. 그렇죠? 또 규율의 내면화와 위선의 활용 등 규율을 내면한다는 말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렇죠? 위선의 활용 등 비가시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가시적인 폭력이 있고 비가시적인 폭력이 있죠. 규율에 내면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남의 걸 훔치지 말아야지.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받으면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되거나 어떤 행동을 뭐라고 할까요? 뭐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규율의 내면화예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좌측통행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좌측으로 가야 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좌측통행 안 하면 비난하고 욕먹고 그랬거든요. 그죠?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1970년대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던 시기이고 권위주의가 굉장히 음, 위세를 떨치던 시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품은 80년대에 발표가 되어, 그러니까 작품의 배경은 70년대이지만 작품이 발표된 거는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죠? 둘 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니까. 그래서 독재 정권의 폭력이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 형식으로 변모하던 시기이다. 되게 세련된 통치를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부당한 현실과 불평등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불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인식이 인식이 애매하니까 저항성도 좀 애매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작가는 합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폭력이 가시적인 폭력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1970, 80년대의 사회 역사적 현실을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실 상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작품이 풍자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알레고리적, 상징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상의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막 남들이 막 떠받들고 대단히 훌륭하게 대하고 이런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은 기표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표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합법적인 폭력, 비가시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는 거다라는 것이 제목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좀 빨리 갈게요. 우리들이 컨닝을 도와준 것이 이제 컨닝 사건이 있었던 거죠.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 앞에 줄거리에서 봤죠. 그래서 제수파들한테 린치를 당해서 두들겨 맞고 이제 에 있었던 거죠. 자, 있을 때는 저 남의 눈을 피해 생각해요. 못 물어본 걸 하굣길 둘만의 자리였을 때 둘만의 자리에서는 물어봤다.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형우가 좌우를 둘러봐요. 형우의 태도 볼까요? 좌우를 둘러보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비밀스럽고 사실 남들에게 알려지면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길 담임이 시켜서 한 일이죠. 자, 여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어, 어, 하여튼 그 영화 대부에서 맨 위에서 맨 뒤에서 딱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줘요. 그죠? 어쨌든 형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룬 거예요. 사실 뭐 의도나 취지는 나쁘진 않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재수파들 때문에 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또 폭력에 노출되니까 이걸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제거하기 위한 담임 선생님의 이런 역할이나 또 기능이나 또 어떤 방법들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자, 어쨌든 내가 넘겨짚자. 자, 나라는 캐릭터 잘 보세요. 내가 출제한다면 사실은요, 형우나 담임 선생님보다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갖다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좀 일을 벌이고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형우하고 기표, 또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관찰하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를 갖다가 추론해 내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영민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형우는 당황을 했다 하는 거지. 나는 다그쳤다. 그렇지? 어? 그 문제를 다루니까 의논한 건 사실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형우라는 애가 되게 착한 애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중요한 얘기는 죠.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말 속에는 이미 불법적인 거예요, 조금.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나의 비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니들이 쓰는 폭력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시적인 폭력보다 더 옳지 못한 거다, 더 잔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있잖아요. 보이는 상대하고 싸우면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억울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상대랑 싸워가지고 내가 두들겨 맞아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니다 하면서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 선생님을 두둔하는 그 형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형우는 선생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죠?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써야죠. 어. 누군가를 과연 구원해 준다는 게 가능할까?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이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 선생님이 있다. 모든 게 우리가 큰 그림 짠다 그래야 되나요? 저 판을 짠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그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거죠. 자,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자, 그러면서 굉장히 빈정거리는 어조와 빈정거리는 어투를 보여주는 거죠. 음, 그죠? 나는 완전히는 그러나 머지않았다. 나름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기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 또 구원할 거다. 라는 식으로,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가 웃는데 이 웃음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뭔가 비웃음 같은 거죠. 그렇죠? 야,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하기, 자, 여기서 기표에 대한 형우의 판단과 생각이 드러납니다. 기표를 어떻게 볼까요? 무시한다고라고는 할까요? 기표를 좀 약간 뭐랄까 그 아나무인 쪽으로 좀 자기의 어떤 계산 속에 들어있지 않은 인물? 얘는 나와는 상관없는 애야. 이런 느낌이야. 걔가 뭘 하든지 내 계획과 내 행동 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깔려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굉장히, 뭔가 무시하고, 또, 어, 말과, 생각, 이게 좀, 다른, 우리가 표리부동하다 그러잖아요. 다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야. 기표를 둘러싸고는 제수파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서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 무슨 근거로? 그랬더니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나한테 사과했어. 그런데 어떻게 왔다고요?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그러죠. 뭔가 그 뒤에 무슨 일이 터질까 좀 두려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수파들이 사실은 기표의 팔단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무력해진 거란 말이죠. 왜? 하나씩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한 거야.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얘네들이, 왜 하나씩 사과를 왔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하나씩 사과하러 온 거지, 그쵸? 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형우는, 아, 이제 제수파는 와야 됐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기표도 왔었니? 안 왔겠죠, 당연히. 그러나, 볼까요? 그런 놈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아. 자, 그런 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좀 안 맞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표를 구원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쁜 길에 빠졌던 애를 갖다가 좋은 길로 되돌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야 되는 거죠. 인격적인 어떤, 대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표현에서 보면. 그런 놈이라는 표현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시형우가 기표를 되게 무시하고 있고, 또, 기표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대상을 몰락시키는 게 목표이지, 결국은 구원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거짓말인 거라 다름없죠. 그럴 테지. 나는 가슴속에 있다. 아, 그럴 테지. 응? 그럴 테지. 자, 여기 되게 묘하죠. 왜? 이 얘기는 이거예요. 기표가 형우에게 사과하러 가지 않았다. 그런 데 대해서 안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도하는 거. 즉, 내가 믿는 기표가 내가 믿는 대로 행동했구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깡패 새끼 기표가 깡패답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놈들은 깡패 겉으로는 깡패라고 해놓고 나중에 다 사과하러 가는 걸 보니까는 배신자, 뭔가 이면의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기표만큼은 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지조가 있고 깡패도 지조가 있나? 어쨌간에 일진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꿋꿋하게 잘 지키고 있구나. 다른 놈들은 정체성을 갖다가 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점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나타나고 이런 걸 통해 볼 때 나는 기표가 형우한테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묘한데 하는 생각이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줄거리 볼 때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나는 반장 안 할 테니까 누구를 추천해요? 형우를 추천해요. 그 형우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또. 그죠? 자, 요런 거에 되게 재미있는 어떤, 구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제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야,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니야. 어? 물론, 겉으로야 남아있겠지. 자, 겉으로야. 그죠? 명목은, 그죠? 왜? 기표가 무섭잖아요. 그죠? 싸움 제일 잘하는데. 그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그거 걔들이 지들이 모시는 대빵 일진인데 형우를 찾아가가지고 그 새끼는 악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자,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내용과 연관이 돼요. 자,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이 어디다. 자,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우와 나는 이 반이 잘 운영되길 바라요. 그 점은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 내지는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생각 자체가 달라요. 둘이. 그래서 야, 그런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좀 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아닐까? 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나는 집 쪽으로 따라가면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쌍끝 웃었다. 쌍끝이 아니 싱끝이 오타는 거예요. 그렇죠? 싱끝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이다. 거기다가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야. 다섯이구나. 그렇죠?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에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버스 안내원이라면 여러분 모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버스 탈 때 안내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요금도 받고 어디 어디 도착했다는 거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야. 제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수파들이 생활비를 보태줬다. 요게 앞에서 여기서 보면 기표를 갖다가 흡혈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근거가 돼요.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뽑아 그 돈을 와우 피까지 뽑아가지고 그래서 흡혈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제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제수파들은 눈치가 있으니까 좀 어쨌든 현역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재수생들이. 그래서 알아서 긴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긴 거. 그리고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 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혈색이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자,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계획한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돼요. 앞으로 가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형우가 기표의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요거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자들에게 그 기표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형우라는 애가 굉장히 좀 편집증적이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집요한 인물이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식이 말했다.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표를 담임 선생님이 학급 회의하는데 기표를 담임 선생님이 심부름 보내요. 반에서 이제 띄워놓는 거죠. 교무실 가가지고 뭐 좀 해라 라고 이제 띄워놓고 그 다음 부분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내려가고 반장 임용가 앞에랑 호칭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반장 임용가 엄습한 표정으로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줘야 한다고. 자, 구원해 준다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구원해 준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때 써야 되는 건가? 면밀히 따지면 사실은 형무의 단어 선택은 잘못된 거죠, 지금. 하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면 일단 기표를 친구로 묘사했다라 표현했다는 거. 앞에서 뭐라 했어요? 앞에서 기표를 그런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 놈. 오호? 나랑 둘이 있을 때는 그런 놈이라고 저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공적인 자리이지만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주. 자, 이렇게 소들을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편의 가정 형편을 그래서 기편의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형우의 혈액. 굉장히 그 선동가적인 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성격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것도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어떤 형의 모습을 갖다가 폭로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들려줄 때 그 적대감, 나한테 말한 건 뭐야? 적대감이요. 그런 놈은. 그죠? 적대감은 씻은 듯이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니까 형우가 계획한 거는 기표를 갖다가 미화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작가가 미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동정받을 만한 대로 굉장히 그 뭐랄까 누추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왜냐면 기편의 집이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를 남들한테 싹 까발린 거야. 어? 요즘 같으면 개인 정보를 함부로 까발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응? 그러면 야, 이 까발려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기분이? 우리 집안에 있는 일들이
낱낱이 친구들에게 까발려줬어. 그럼 어땠습니까? 나 같으면 거의 학교 전학 갑니다. 못 다녀요, 그렇죠? 못 다닙니다. 신상털이가 이렇게 심하게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볼까요? 기표 아버지의 모습, 즉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리고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이 얘기, 라면으로 낀 이를 때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 그런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학교에 나오는 기표의 의지, 기표가 뭐 의지가 있어 나왔겠어요. 다니라고 하니까 다녔겠죠.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 학비를 마련했던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뭔가 던져줬다. 그만큼 형과 말을 잘했다는 얘기.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기표를 얼마큼 미워하나 볼까요? 기표에 폭행이 나옵니다. 기표가 여동생을 때렸다. 여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는데 생활이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령에 떨어져 내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반 아이들은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편의 가정사상을 낱낱이 이야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 자, 볼까요? 지금까지의 기표는 어떤 존재예요? 신화적 존재였고요. 우리들 위에 군림을 해온 기표예요. 이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역겨운 것의 한자락에 붙들어맨 다음 벌거벗기를 하는 것이다. 완전히 나체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기표를 뭐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로 만들어줘요. 우리 학교 일진인데 우리 학교 일진이 동정보다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처지가 전도돼 버립니다. 기표는 판잣집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이 표현 참 멋있네요. 그렇죠? 기표가 결국에는 우리를 억누르던 일진 짱이 아니라 짱 캡틴. 요즘 학생들은 그런 말 모르더래. 캡틴, 캡짱. 야, 짱이 아니라요. 동정의 대상. 벌레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돼요. 그 전에 기표가 누렸던 권력, 기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몸을 보고 설설 기고, 무서워하고 막 피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학급 회의가 끝난 후에 아이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어. 자기 시반이 이렇게 까발려졌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동정하는 그런 자세를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온 우정. 자, 이 제수파들을 우정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기표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제수파라고 불러온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 야, 이게 진짜 아름다웠어. 어떤 우정이에요?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공사장에 나가 일해서 받은 돈으로 기표를 도와온 것입니다. 야, 기표한테 상납한 거죠. 상납한 걸 갖다가 기표를 도와준 거로 바꿔버립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피를 3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와, 심하네요. 저는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헌혈하려고 헌혈차에 갔었거든요. 간호원이 이렇게 검사하더니 헌혈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내가 헌혈 받아야 된다고. 슬프죠?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서 구원하려 한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다. 야, 이런 쓰레기 깡패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협동과 봉사, 기여 정신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시락 안 싸고 다니니까 모르겠죠? 어쨌든 그래. 도시락 도둑 맞으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을 뭐로 만들어요? 우매한 존재로 만든 거야. 얘네들 이런 훌륭한
애들이라는 이면 속에는 우리는 우매한 존재였어. 그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야. 어, 그건 뭐야? 우리들의 우매함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기표 도와주자는 말이죠. 나는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표리부동이란 말 쓰는데 이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와 형우라는 애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 음.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이런 신념에 가득 차서 한 거라면 이건 진짜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형우는 그런 신념에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담임 선생의 사주를 받아서 어쩌면 이렇게 일을 꾸민 것도 아마 담임일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담임이 형우한테 이런 일을 갖다에 나서게 만들게 된 원동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잘 써줄게. 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줄게. 옛날에는 담임의 힘이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게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형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자기 두들겨 맞아가면서 두들겨 맞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연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부러 기피한 애들을 자극해서 자기가 일부러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걸 갖다가 담임에게 얘기를 일부러 안 했고 그것 때문에 제수파들이 와서 사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표가 왕따가 돼버리는 거죠. 제수파들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 작품을 굳이 시점적으로 따지자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버려요. 나의 평가나 판단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예요? 형우를 비롯한 이 동네 이 학급 애들이 하는 행동들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는 한 발 좀 거리를 두고서 약간 관조적이라 그러죠. 관조적인 형태에서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우리 나온 이 부분 말고도요.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나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런 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 또 독자들에게 해석의 단서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었죠? 전상구의 우상의 눈물이었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원생 학생들에게는 좀 더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는 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